네, 그래서 부분적분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부분적분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적분에 우리가 주어진 그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의 부정적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이밸루에이션 하는지, 그러니까 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대충 알고요, 그죠? 그 부정적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제 원시 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분을 계산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원시 함수를 우리가 구해서 그 원시 함수를 양끝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 원시 함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미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체인 룰, 즉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룰, 즉 또 고배 함수를 미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미분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와 쌍응하는 그에 대응해서 적분에서는 그죠, 미분과 적분은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턴에 의해서 우리가 적분과 미분이 서로 상대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었던 합성함수의 미분과 고배함수의 미분, 이 두 가지가 이 적분의 이야기에서는 적분이라는 정의를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치환하고 그리고 부분적분법, 그 두 가지에 대응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적분의 이런 적분의 원시함수, 즉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이런 문제는 이제 그 두 가지 정도의 테크닉만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처리가 된다고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적분을 이용을 해서 적분을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어지는 적분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의 응용으로 들어가서 교재로 따지면은 교재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다양한 피적분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교차할 수도 있고 교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게 교차하지 않을 때예요. 교차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두 개의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 어떤 구간에서 A, B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황이 이제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명백히 우리가 그 F와 G에 만나지 않으니까 F가 G의 위에 있거나 그 다음에 G가 F의 위에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F가 G의 위에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F와 G가 둘러싸고 있는 이 면적, 이것을 계산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때는 얘를 평행 이동하는 것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 F를 G만큼, 그죠? 이 F 값에 대해서 이 G만큼 위쪽으로 평행 이동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F 빼기 G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와 X축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경우는 F가 G보다 크니까 사실은 이 두 개의 함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죠? 이 영역의 넓이는 이 구간 AB에서 그것은 A, B까지 F 빼기 G를 우리가 적분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 보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만약에 F와 G가 교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F와 G가 교차한다면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점에서 보시면 여기서 C라는 점에서 만약에 F와 G가 교차한다면 서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려면 F와 G가 어때요? 서로 엇갈리면서 만날 수밖에 없죠. 이게 평행선을 달린다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엇갈려야지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러면서 위아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적분 함수가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높이가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즉 이 사각형의 높이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죠? 사각형의 높이를 결정할 때 있어서는 항상 양의 높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쪽 그림에서 보면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여기가 y equal gx였고요. 이 그래프가 y equal 뭐예요? y equal 이게 좀 빨간 그래프가 y equal fx고 즉 파란색으로 주어지는 것이 y equal gx입니다. 그러면 이쪽 y equal fx가 지금 A와 구간 C 지금 요 구간에서는 그죠? 요 구간에서는 지금 어때요? fx가 gx보다는 위에 있지만 그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지금 gx가 fx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fx와 gx가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하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막연히 f 빼기 g 하면 안 되겠죠, 그죠? f 빼기 g 하게 되면 안 되고요. 이 경우에는 높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것을 빼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S1에서는 뭐예요? fx가 위에 있으니까 아까 말 그대로 f 빼기 g를 적분해야 되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C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서는 뭐예요? gx가 위에 있으니까 C에서 B까지는 g 빼기 f를 적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예요? f 빼기 g의 절대값 함수를 적분한다. 이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에 절대값을 적분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f와 g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그죠? 이러한 영역을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절대값을 풀 때는 어때요? 부가 바뀌는 지점에서 우리가 부를 항상 양수로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죠? f가 위에 있으면 f 빼기 g, g가 위에 있으면 g 빼기 f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건 뭐 고등학교에서 혹시나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저한테 반드시 이제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제가 뭐 수업 시간 같으면 여러분한테 이거 혹시 들어봤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또 실시간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또 이게 제가 원하는 내용을 다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항상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과세 시간에 선생님하고 만나서 저는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해도 되고 또 이메일을 보내도 되고요, 그죠? 또 우리 유클래스 게시판도 있고요, 쪽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이게 유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게 매번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답변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그 y fx 문제는 너무나 많이 풀어봤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약간 이제 반대로 뒤집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네 개의 곡선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하나는 지금 x 이퀄 y 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제 포물선하고요. 그다음에 또 x 이퀄 e to the y라고 하는 그죠? 익스포넨셜 함수. 그다음에 y는 1이라고 하는 이제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또 x축에 평행한 직선. 이 네 개의 선들에 의해서 경계에 지어지는 넓이, 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주어진 문제라고 하면, 이거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아까 y fx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가 곤란하죠. 사실은 억지로 풀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눠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두 개, 뭐 굳이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풀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을 y 꼴 x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풀기보다는 이 경우는 어때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상황에 x하고 y가 역할이 바뀌어져 있죠. 아까 문제에서. 네. 그래서 이건 아까 그 문제에서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x 이꼴 fy, 그 다음에 x 이꼴 HGY 이렇게 되니까 그 X하고 Y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X가 그저 Y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잖아요. e to the y가. 그러니까 e to the y에서 y 제곱 마이너스 2를 뺀 이 함수가 결국 이것의 높이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 조그마한 구간의 넓이는 바로 dy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곱하기 폭해서 e to y 빼기 y 제곱 마이너스 2 한 것에다가 dy를 곱해서 그것을 적분하는데 y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이것은 완전히 x와 y 역할을 바꾼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똑같아요. 항상 사각형의 넓이로서 우리가 주어진 면적을 근사한다. 그죠? 그게 이제 적분을 구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들이 있을 때 그것에 여러 가지 계산하는 문제 많이 푸셨고요.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예에서 볼 텐데, 바로 이런 문제죠. 이런 y는 x와 y는 x제곱이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여라.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y는 x제곱하고 y는 x하고 어디서 만나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과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두 개의 접점을 가지더라.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위와 아래를 생각해 보면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디가 커요? x가 크죠. 그죠? x가 크니까 x 빼기 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건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월 넓이가 6분의 1이 나오는 거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또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회전체 부피 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뭐냐면은
피적분 함수가 싱글 베리어블, 즉 다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제어가 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함수는 다양한 콘텍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콘텍스트가 이제 뭐냐면은 어떤 회전체의 부피를 살펴보려고 해요. 6.2절인데요. 회전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주어진 모양을 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모양이 있을 때 그 모양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파라미터가 하나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1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수 하나짜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y는 x제곱하고 y는 x가 이루는 단면적이 있을 거예요. 이 단면적이 있는 요게 지금 어떤 부분이 빗금친 부분에서 이거를 x축에 대해서 회전하고 싶어요. 그럼 x축에 대해서 회전하면 뭔가 부피를 가진 물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속이 약간 비어있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항아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항아리가 돼 있는데 겉 항아리는 이렇게 예쁘게 원뿔 모양으로 돼 있는데 안을 파먹은 모양이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파먹어져 있는 그런 이상한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런 모양의 그릇이 나올 거예요. 사실은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y는 루트 x를 생각해 보면 그죠? 이 경우를 만약에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더 이런 오목한 상황이 나오겠고. 이렇게 파먹은 그죠? 이렇게 파먹은 그릇이 나올 거예요. 그것에 부피를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은 이 부피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여기 그런 그릇이 있을 때 거기 들어갈 물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죠? 이 원뿔 모양에서 그죠?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양에 대한 부피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뿔은 우리가 부피를 알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루겠습니다만. 원뿔 넓이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넓이인데 부피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만큼을 파먹은 이 부분을 빼주면 이게 그 항아리가 담을 수 있는 물의 부피 같은 걸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실용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 근데 뭘 이렇게 계산해야 되느냐? 사실 아니죠. 내가 이제 맨날 이거 하면서 학생들한테 하는 농담이 뭐냐면, 이거 꼭 미적분학으로 계산 안 해도 부피 알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실제로, 그죠? 조형물을 만든 다음에, 그죠? 미리 그거를 3D 프린터 같은 게 만약에 있으니까 요즘에는 3D 프린터나 뭐 몰라요. 뭐 종이로 이렇게 실제로 저거를 돌려가지고, 그죠? 돌려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부어보면 어때요? 예. 그 얼마만큼의 부피를 가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요거로 된 거를 3D로 이렇게 만든 거랑 지금 요 상황을 만든 거랑 비교해서 그 물 부은 다음에 그것의 차이만큼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거의 부피가 얼마구나 이게 알 수 있죠. 예. 사실은 수학을 몰라도요, 이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수학 안 쓰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어때요? 예. 물론 매스매티컬 프린시플을 써서 이걸 실제로 안 만들어 보고 해도 되지만, 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물체의 부피 이런 거 실제로 만들어 본 다음에 부피를 계산해도 되는 거죠. 이제 이거 만들 때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뭐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실제 만들지 않아도 그것의 부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수학의 어떤 수학을 이용을 해서 뭔가 계산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실제로 뭘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대한 배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달날에 가는 우주선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만들려고 하면 엄청 돈이 많이 들죠, 그죠? 예, 너무 많이 돈이 들어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 번 실험을 하면은 우리 세금이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을 할 경우에는 미리 컴퓨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서 그걸 컴퓨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초보적인 이러한 예들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서 복잡한 계산을 행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이런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부피를 까발리에리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단면적 곱하기 그 단면적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예, 원반의 형태로 생각을 해서 그 원반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까발리에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감자를 싹둑싹둑 썰듯이 무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부피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칼질을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 무를 이렇게 여러 번 썰어가지고 잘게 썰어진 것들을 뭐예요? 부피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판처럼 생겼으니까. 그것들의 부피를 다 계산해서 더하면 어때요? 전체 부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썰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잘라가지고 계속 분할을 그냥 계속 잘라가지고 더하면 된다. 이게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사각형들을 다 갖다 붙이면 넓이가 나온다. 이 아이디어가 똑같죠.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부피도 원판 형태의 것들의 부피를 원판 형태의 얇은 것들을 다 이렇게 붙이면은 어때요?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회전체 모양을 하고 있다면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모양이 일그러져 있더라도 그것의 원판의 형태를 우리가 넓이를 변형시키지 않고 넓이를 약간 변형시키더라도 예쁘게 만들어도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기둥이 이렇게 바르게 올라 있는 원기둥도 좋지만, 예,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그러니까 꼭지점이 정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원기둥, 제가 그림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원기둥이나 그죠? 이것도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돼 있는 모양과 모양이 부피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각각의 단면이 어때요? 부피가 같다면 그것들의 합이 같아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H에 따라서 부피가 결정되어진다. 이게 까발레리에리의 원리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간 이렇게 제대로 쌓여져 있더라도 그죠? 옆으로 살살살 쳐가지고 살살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가지고 그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쓰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이거 쓰러지지 않는다면 이것의 부피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까발리에리의 원리라고 해요. 까발리에리는 중세시대인가요? 르네상스 시대인가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앞에 수학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그 많은 수학 저작들을 읽으면서 이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뭔가 이제 자기 나름의 이제 그 발견을 한 것을 이제 발표한 것을 우리는 까발리에리의 원리다 이렇게 해서 소개가 되어진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면적의 넓이를 계산하면 돼요. 단면적은 사실은 어때요? 그것을 변수 하나로 제어하는 게 중요한데 이 경우는 지금 회전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전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단면적이 동전 모양의 형태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바깥 원의 넓이에서
바깥 원의 넓이에서 안에 있는 작은 원의 넓이를 뺀 것이 바로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큰 원은 x, y꼴 x라고 하는 여기서 이게 y는 x이기 때문에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똑같이 x죠.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은 x인데 그래서 x제곱 파이가 큰 원의 넓이가 되겠고 작은 원은 뭐냐면 y는 x제곱 그보다 더 높이가 작은 y는 x제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니까 x제곱의 이 반지름이에요. 그것의 넓이는 x제곱에 제곱한 거에 파이. 그죠? 그래서 그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넓이를 뺀 것이 단면적이 되겠어요. 근데 잘게 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잘게 썰었을 때는, 여기 잘게 썰었을 때는, 그림이 좀 좋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이 좀 보기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잘게 썰었을 때, 요 잘게 썬 요것이, 여기가 dx예요. 그죠? dx라고 하는 건 델타 x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d라는 게 델타 x. 굉장히 작은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델타 x가 두께예요. 그죠? 썰었을 때, 그래서 동전이 굉장히 얇은 동전을 생각하는데 그곳의 동전의 두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dx라고 하시면 지금 동전의 단면적에다가 동전의 두께를 곱한 거. 요것이 바로 하나의 요 하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죠?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이 부분에 바로 그것의 부피다.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다는 게 뭐예요? 서메이션이죠. 서메이션 기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핀 거예요. 그죠? 시그마에서 S가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기호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항상 궁금하셨죠? 이거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기호가 이 시그마를 어때요? 쭉쭉 핀 거예요. 이렇게 꼭 한자 어떻게 나왔는지랑 생각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게 시그마가 썸이 되었다, 인테그럴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더하면 우리가 인테그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이 피적분 함수를 우리가 이 피적분 함수를 적분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 곱하기 dx 그것을 인테그럴 취하는 것이 바로 부피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축이 x축이 아닌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이제 과세 문제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y가 아까 똑같은 주어진 y는 x, y는 x제곱이 있고요. 이제 이 상황 요것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는 x축에 대해서 돌렸잖아요. x축에 대해서 회전한 물체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바로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y는 x를 축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 그러면 모양이 뭐예요? 럭비공처럼 생긴 게 나와요. 럭비공처럼 생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회전해서 얻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 풀던 거랑 똑같아요. 결국 까발리에리의 원리를 써서 결국 이 물을 썰듯이 해서 얇은 조각마다 뭐예요? 부피를 다 더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요거 약간 달라지는 것이 이 반지름, 이 반지름이 중요하죠. 이 반지름이 뭔가 x에 관한 반지름이 나오고 그것의 제곱 한 거와 여기서 또 달라지는 게 여기서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요 ds라고 하는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요거랑 요 길이 곳의 회전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판 형태의 넓이에다가 요 ds를 곱해야 되는데 그죠? 이 ds가 또 어떤 모양으로 생길지 이것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의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수직으로 잘라야 될 텐데, 그죠? 수직으로 자를 때는 결국 y는 x의 수직인 직선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y는 x의 수직인 직선,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그죠? y는 x의 수직이려면은 어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해야 되고, 주어진 점을 지나는 상황, 그죠? 그것의 교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 포물선이 이 y는 x에 대한 직경거리가 가장 짧은 길이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t, t라고 뒀을 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고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고차원의 방법을 알고 있는 방법은 이 경우는 이제 사실 이게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사실 45도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 45도 각도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이게 45도로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이 모양을 생각해서 요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결정하게 되면 y는 x축에 대한 문제와 사실은 같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회전 변환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형대수에서 2학년 선형대수에서 이제 앞으로 회전 변환을 배우게 되면 이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y는 x제곱을 뭐 어떤 다른 곡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체를 회전 이동한 그 물체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물체를 어떤 관계식을 구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회전 변환에 의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y는 x가 y는 x제곱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그죠? 요 반지름을 구하는 이 요령을 통해서 그죠? 반지름의 제곱의 파이가 단면적의 넓이가 되고 그거에다가 ds라고 하는 부분을 곱해서 접근하면 있어요. 여기서 s가 이제 ds 조그만 이 길이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t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지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우리가 그래서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과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생각해서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상황, 즉 회전체의 부피에 대한 예제를 좀 봤으니까요. 회전체가 아니라 회전체가 아닌 상황들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네.
그래서 전형적인 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좀 휴리스틱하게 굉장히 잘 알려진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교재에 416페이지에 예제 3번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 9번을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쐐기 모양은 반지름이 R인 원기둥을 두 평면으로 잘라서 얻을 수 있다. 첫째 평면은 원기둥의 축의 수직이고 다른 평면은 첫째 평면과 원기둥의 지름을 따라서 30도 각도를 이루게 교차한다. 쐐기 모양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쐐기 모양은 사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바닥에 있는 원기둥에서 그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비스듬하게 원통을 도끼로 딱 찍으면은 어때요? 이런 쐐기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죠. 네,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부피를 계산하여라.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피가 뭘까요? 이거 사실은 이제 실제로 원통을 만든 다음에 그죠? 그 부분을 쳐낸 다음에 그죠? 물을 부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쐐기 모양이니까 이게 조금 어렵죠. 제 경우는 이렇게 주어진 형태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 부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파낸 거 이런 거는 이제 좀 뭐 직접 파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경우 쐐기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쐐기 모양을 직접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물을 어떻게 집어넣을지도 생각해보면 조금 어렵잖아요. 물 다 흐를 테니까 비스듬하게 기울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조금 이걸 뭐 공장에서 실제로 해볼 수 있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경우 수학의 도움을 이제 좀 빌어봐야 되겠죠. 수학의 도움을 빌어서 문제를 풀면 이제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까도 봤지만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까발리에르의 원리를 써서 이걸 잘라가지고 그 자른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까발리에르의 원리에 의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를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렇게 썰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썰 것인가, 종으로 썰 것인가, 횡으로 썰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공간 좌표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x 좌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공간 좌표를 이렇게 그리니까요. 네. 보통은 앞으로 튀어나온 걸 이렇게 하고 맨 위를 z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를 x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잘라도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x축을 따라서 이 도끼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끼의 날이 바로 x축하고 만나게 이렇게 x축이 있으면 x축하고 만나게 이렇게 잘라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쐐기 모양이 x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게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이것의 부피를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은 이제 제가 그래서 이 모양을 생각할 때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자른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여기가 이렇게 잘라진 형태의 단면적이에요. 그러면 그 단면적에다가 두께는 사실은 요 x축을 따라서 결정되니까 이 델타 x가 결정할 거예요. 그죠? 델타 x가 서로 다른 x의 점을 통해서 두께를 결정을 하니까 그죠? 그 델타 x가 될 거고 그 어떤 특정한 그 x라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단면적의 넓이는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자르면 그죠? 삼각형 모양이 되니까
밑면의 길이와 높이를 결정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30도 각도로 자르니까 밑면분의 높이가 탄젠트 6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로 주어진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삼각함수와 삼각법의 원리가 이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쐐기 모양의 단면적의 넓이, 단면적은 삼각형 모양이 되고 그것의 넓이는 이제 그 길이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그 타원이 이제 지나가면서 만들어내어지는 거니까요. 그 타원에서 이 점을 내리게 되면, 그죠? 그 점이 뭐예요? 이 타원에서 이 점이 바로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원 위에 있게 되죠, 그죠? 가장자리, 즉 둘레에 있는 점으로 타원에 있는 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타원 밑바닥으로부터 타원에 있는 그 점의 것이 높이인데 그 점의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시킨 그 점은 원기둥의 가장자리인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놓여지게 된다. 아하. 이것이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의 좌표는 바로 원 위에 있는 좌표가 돼요. 그래서 x일 때 y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은 뭐예요? x제곱 더하기 반지름이 r일 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r제곱이니까. 그로부터 y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y가 뭐예요? y가 우리 입장에서는 y가 바로 삼각형의 밑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y인데 이것이 삼각형의 밑면의 길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y분의 h가 뭐예요? 탄젠트 30도니까 h는 y 곱하기 탄젠트 30이에요. y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밑면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여기 단면적의 넓이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단면적이 AX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두께는 바로 뭐야? 그 잘라낸 모양의 이 피자 모양이 우리가 잘라낸 모양이 이제 삼각형 피자 모양이 나왔고 그 삼각형 두께를 생각하게 되면 부피는 뭐예요? AX에다가 DX를 곱한 거. AX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 루트 3분의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거에다가 dx 이거를 다 적분하면 되죠. 다 적분한다는 게 그 함수를 인테그랄 취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가 x가 어때요? 마이너스 r에서부터 r까지. 왜냐면 중심이 원점이라고 났을 때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이렇게 되고요. 주어진 함수가 뭐예요? even function 그러니까 짝함수니까. 이것은 모양이 완전히 시메트릭해요. 0에서 R과 0에서 마이너스 R까지 움직일 때는 둘 다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0에서 R까지를 구한 거에다가 두 배를 해주는.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아까 2분의 1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배를 해준 거예요. 그죠? 두 배를 해주게 되니까 아까 여기 2가 있었는데 두 배 한 게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각각 2는 없어지고 요 함수를 계산을 하는 것이 이게 부피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쐐기 모양, 웨지 타입이라고 하는데 웨지 타입 그 영역의 부피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각도를 여러분이 뭐 30도가 아니라 60도 내지는 45도 해도 어때요? 문제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구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전형적인 문제를 여러분들 소개하면은 원에서 뚜껑 부분을 잘라낸 거 뭐 이런 거를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구가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여기서 반지름이 이제 보통 이게 R이잖아요. 근데 요만큼을 스몰 R이라고 한 거를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쳐냈을 때 수박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자르잖아요. 수박을 이만큼 딱 잘라내고 요 남는 요것의 부피 혹은 이 잘라낸 부분이 얼마인지
잘라낸 부분이 얼마인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그죠? 이것의 계산. 예, 주어진 구에서 이만큼을 잘라냈을 때의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 이거 이제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라는 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구를 회전치로 봐야 되겠죠. 예. 구는 뭐야? 이런 회전체로 봐서 이런 회전체로 봐서 이것을 회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회전체로 간주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도 있겠습니다. 즉 원이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x축에 대해서 원을 돌려서 얻어내는 것이 구다 이런 아이디어를 써서 문제를 푸시는 게 이제 요령이에요. 이게 이제 엑서사이즈 49번. 네. 여러분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전통적으로 유명한 문제가 두 개의 원기둥이 교차할 때, 두 개의 원기둥이 지금 이렇게 생긴 원기둥하고 똑같이 생긴 원기둥을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갔을 때 그것이 교차하는 부분의 영역의 부피를 구하는 이런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한번 무슨 상황인지 볼까요? 그러니까 원기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개의 원기둥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교차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원기둥이 교차하는 부분에 이걸 바이실린더라고 그러는데 바이실린더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원기둥이 교차하는 영역의 부분이 만들어내는 공통의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 이것은 엑서사이즈 66번입니다. 6.2절의 66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잘 알려진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 65번은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한 까발리에르의 원리에 의해서 아까 이렇게 기울어진 원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원기둥이 이렇게 기울어진 원기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걸 이렇게 살짝 옆으로 민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걸 이렇게 밀어버린 거. 이런 것도 뭐예요?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65번이에요. 결과적으로 까발리에르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단면적의 부피가 반면적 넓이 곱하기 두께 이거를 이걸 이렇게 쌓든 아니면 뭐 이렇게 쌓든 거와 부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발리에르의 원리 써서 까발리에르의 원리를 이해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피를 회전체에 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형적으로 유명한 문제가 아까 x축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y 꼴 fx가 있을 때 x축에 대해서 회전하게 되면 이게 높이가 뭐예요? 높이가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x일 때 이 fx가 높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전하게 되면은 x축에 대해서 회전하게 되면은 fx가 반지름이 돼서 fx의 제곱의 파이, 이게 단면적의 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께는 바로 이 d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거를 조금 시적분하면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이게 이제 회전체의 부피인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x 이꼴 k라고 하는 y 이꼴 k라고 하는 축을 x축이 아니라 y 이꼴 k축에 대해서 돌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식을 외우는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부피는 뭐예요? 회전은 식만 외우면 안 되고, 그죠? 이거 식이다. 이거에다 무조건 대입하게 되면 이 문제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면적의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데, 단면적이라는 건 단면적이니까 단면적은 뭐예요? 원 모양이 나오니까 반지름이 중요해요. 축으로부터 반지름. 그래서 이 축으로부터의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그 달라진 것만큼을 생각을 해서 뭐예요? 단면적을 계산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식을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식을 가르쳐주고 그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라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고등 미적분학이라든지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수학에서 더 이상 이제 그런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제 기계가 그냥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어진 포뮬라가 있을 때 그 포뮬라에 뭐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네. 이런 식의 단순한 일들은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을 암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요. 그 원리를 이해해서 주어진 상황이 살짝 변형이 되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포뮬라가 나오면 그 박스친 포뮬라를 막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그 각각 갈게 썰어진 이런 부분들의 부피를 차곡차곡 더해서 얻어지는 거야. 예. 까발리에리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대원칙을 가지고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문제에 접근한다. 이것이 오늘 그 수업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혹시 이 문제 아까 y는 k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예, y는 k가 양수라면 지금 이것은 fx 빼기 k가 반지름이 되겠죠. 이것을 제곱을 해서 우리가 단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k가 음수라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fx 빼기 k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거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길이가 더 길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습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y는 x와 y는 x제곱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을 y는 x축에 대해서 회전하면 그것의 부피, 그 회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